그해 12월은 까마귀의 달이었다. 그런 까마귀 때는 처음이었다. 시 외곽에서 새카맣게 무리를 짓다가 시내로 들어와서 길 위에서 걸어다니고 고개를 갸웃하고 어디든 마음에 드는 전망 좋은 자리에 뻔뻔하게 회를 들고 있다가 죽은 짐승에 달려들어 뜯어먹고 길에 뭐든 먹을 만해 보이는 게 있으면 장난스레 덮치고 밤이 되면 수녀원 주위에 있는 크고 오래된 나무에 자리를 잡았다. 강 건너 언덕 위에 있는 수녀원은 위풍당당한 건물이었다. 활짝 열린 검은색 대문 안에서 길고 반짝이는 창문 여러 개가 마을 쪽을 향하고 있었다. 앞쪽 정원은 연중 관리가 잘 되어 잔디는 바싹 깎여 있고 관상용 관목이 깔끔하게 줄지어 자라고 키 큰 산 울타리는 사각형 모양으로 다듬어져 있었다. 가끔 야외에서 모닥불을 피우기도 했는데 그러면 기이한 녹색 연기가 솟아 바람 방향에 따라 강을 건너 시내를 가로지르거나 워터퍼트 쪽으로 흘러갔다. 날씨가 춥고 건조해지자 사람들은 수녀원이 자아내는 모습이 그림 같다고, 마치 크리스마스 카드 같다고 말했다. 주목과 상록수에 서리가 곱게 내려앉은 데다가 어째선지 수녀원에 있는 호랑가시나무 열매는 새들이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늙은 정원사 스스로 그렇게 말했다. 수녀원을 맡아 관리하는 선한 목자 수녀회는 기초 교육을 제공하는 직업 여학교도 운영했다. 또 수녀원에서는 세탁소도 겸업했다. 직업학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지만 세탁소는 평판이 좋았다. 레스토랑, 게스트하우스, 요양원, 병원, 사제들, 부유한 집에서는 전부 세탁물을 거기로 보냈다. 사람들이 말하길 침대보 덤이든 손수건 몇 장이든 거기로 보내면 새 것처럼 깨끗해져서 돌아온다고 했다. 그곳에 관한 다른 이야기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직업학교에 있는 여자들은 알려진 것처럼 학생이 아니라 타락한 여자들이어서 교화를 받는 중이라고,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더러운 세탁물에서 얼룩을 씻어내면서 속죄하는 거라고 하기도 했다. 동네 간호사가 말하길 호출을 받아 수녀원에서 15살 아이를 치료한 적이 있는데 빨래통 앞에 서서 너무 오래 일한 탓에 정맥류가 생겼더라고 했다. 어떤 사람들은 뼈 빠지게 일하는 쪽은 수녀님들이라고, 그들이 아란 패턴 스웨터를 뜨고 구슬을 꿰어 묵주를 만들어 수출한다고, 정말 마음 좋은 분들이지만 눈에 문제가 생겨 고생이라고, 수녀님들은 말을 하지 못하고 기도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한나절 동안 빵과 버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다가 일을 마친 다음에야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곳이 그냥 모자 보호소라고, 가난한 집에 결혼 안 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가족이 미혼모를 그곳에 보내 숨기고 사생아로 태어난 아기는 부유한 미국인에게 입양시키거나 오스트레일리아로 보내고, 그렇게 외국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수녀들이 상당한 돈을 챙긴다고 그게 수녀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별 이야기를 다 하고 그중 절반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니까 동네에는 할 일 없는 사람도 많고 온갖 뒷소문도 넘쳐났다. 펄롱은 그런 말을 전혀 믿고 싶지 않았지만 어느 날 저녁 약속한 시간보다 훨씬 이르게 수녀원에 배달을 갔는데 현관에 아무도 없어서 박공벽 쪽에 있는 석탄 광을 지나 묵직한 문의 빗장을 열고 문을 밀었더니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예쁜 과수원이 나왔다. 빨간색과 노란색 사과며 배가 열려 있었다. 전박이 배를 한 개 슬쩍 할까 하고 발을 내디뎠는데 풀밭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사나운 거위떼가 몰려왔다. 펄롱이 물러서자 거위떼는 발끝으로 서서 날개를 퍼덕이며
의기양양하게 목을 쭉 뻗고는 펄롱을 향해 씩씩거렸다. 펄롱은 다시 나와 불이 켜진 작은 경당으로 갔는데 그 안에서 젊은 여자와 어린 여자아이들 여남은 명이 바닥에 엎드려 구식 라벤더 광택제 통을 놓고 걸레로 둥근 모양을 그리며 죽어라고 바닥을 문지르고 있었다. 여자들은 펄롱을 보자 불에 데이기라도 한 듯 놀랐다. 그저 카멜 수녀가 어딨는지 물어보러 왔을 뿐인데 그들 중에 신발을 신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검은 양말에 끔찍한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한 아이는 눈에 흉측한 다래끼가 났고 또 다른 아이는 머리카락이 누군가 눈먼 사람이 커다란 가위로 벤 것처럼 엉망으로 깎여 있었다. 그 아이가 펄롱에게 다가왔다. 아저씨, 우리 좀 도와주시겠어요? 펄롱은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강까지만 데려가 주세요. 그거면 돼요. 정말 진지한 말투였고 더블린 억양이었다. 강에? 아니면 대문 밖으로만이라도 나가게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어디가 되었든 난 데려갈 수가 없어. 펄롱은 손을 들어 텅 빈 손바닥을 내보이며 말했다. 그럼 아저씨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일하다 죽을 때까지 일할게요. 집에 딸 5하고 아내가 있는데 저한테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물에 빠져 죽고 싶어요. 우리한테 씨발. 그것도 못 해줘요? 갑자기 아이는 바닥에 엎드려 윤을 내기 시작했다. 펄롱이 돌아보니 수녀가 고해소 쪽에 서 있었다. 수녀님, 펄롱이 말했다. 무슨 일이시죠? 카멜 수녀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세인트 마거릿 학교에 가셨어요. 용건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죠. 장작하고 석탄을 싣고 왔습니다. 펄롱이 누군지 알아차리자 바로 수녀의 태도가 바뀌었다. 정원에 들어가서 거위들을 놀라게 한 게 당신인가요? 펄롱은 이상하게 야단을 맞는 기분이 되어 여자아이의 일은 머리에서 지우고 수녀를 따라 앞마당으로 나갔다. 수녀는 명세표를 살펴보고 트럭에 실린 짐이 주문과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그런 다음 펄롱이 석탄과 장작을 석탄광에 쌓는 사이 옆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중에 현관문으로 나와서 값을 치렀다. 수녀가 지폐를 세는 동안 펄롱은 수녀를 찬찬히 보았고 너무 오래 제멋대로 살아온 고집센 조랑말을 떠올렸다. 여자아이에 관해 뭔가 묻고 싶었던 마음이 솟았다. 결국 사라지고 펄롱은 그냥 수녀가 달라는 대로 영수증을 써주고 나왔다. 펄롱은 트럭에 올라타자마자 문을 닫고 달리기 시작했다. 한참 달리다가 길을 잘못 들었으며 최고 속도로 엉뚱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음을 깨닫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가자고 스스로를 달랬다. 바닥에서 기어다니며 걸레질을 해서 마루에 윤을 내던 아이들, 그 아이들의 모습이 계속 생각났다. 또 수녀를 따라 경당에서 나올 때 과수원에서 현관으로 이어지는 문이 안쪽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는 사실. 수녀원과 그 옆 세인트 마거릿 학교 사이에 있는 높은 담벼락 꼭대기에 깨진 유리 조각이 쭉 박혀 있었다는 사실도 놀라웠다. 또 수녀가 석탄 대금을 치르러 잠깐 나오면서도 현관문을 열쇠로 잠그던 것도.